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일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잘 출발들 하셨나요? 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57분인데 제가 오늘 지금 보고 계신 게 뭐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를 냈어요. 드디어 2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제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코로나19 메신저 RNA 관련 백신에서 단순히 그냥 라벨링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 갖고는 큰 돈이 안 되고 기술 이전을 받아 갖고 원액을 백신 원액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야 이게 큰 호재고 돈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마치 제가 얘기했던 거를 삼성 측에서 듣고 있었던 것 모양처럼 마치 그 부분을 깔끔히 이번에 해결을 했어요. 역시 삼성입니다. 예, 역시 삼성이야. 미운에 고운에 해도 삼성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그 중에서도 메신저 RNA 백신 관련해서 원액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게 지금 됐어요. 예, 지금 당장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메신저 RNA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몇천 배? 몇만 배로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볼링공처럼 생겼고, 특이한 거는 제가 표시를 좀 할게요. 이렇게 표면에 우둘두툴하게 이렇게 돌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삐죽삐죽 막 삐져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를 가지고 있죠, 동그라미로. 요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우리말로는 돌기 단백질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데 제조하는 데 있어서 메신저 RNA 방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백신들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 안으로 집어 넣어 주거나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절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백신의 원리다. 그러면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거나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든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이제 바이러스와 싸우게 하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을 갖추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 핵심 백신 제조 관련해서 핵심 기술인데요. 참고로 지금 노바백스나 화이자다, 모더나다, 아스트라제네카다 좀 정신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메신저 RNA 방식은 뭐냐? 세포 내에 유전 정보인 RNA를 주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도를 만드는 거다, 설계도를 만드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주사기 안에다가 넣어갖고 직접 몸 안으로 주입을 시키는 것이다. 그게 메신저 RNA 방식. 이 메신저가 전달체자, 전달체 그런 뜻이고요. 메신저. 그리고 RNA가 이제 DNA를 복제해 놓은 건데, 그냥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신 만들면서 전례가 없는 방식이다. 이거를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요 백신을 생산하는데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건 결론은 몸 바깥에서 몸 안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직접 주입을 하는 방식이다, 메신저 RNA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두 번째 방식은 바이러스 벡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고, 벡터는 운반체,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달체, 운반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체에 무해한 해가 없는 그런 다른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바이러스가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끼워 넣어갖고 삽입을 시켜갖고 이거를 우리 몸 안으로 주입을 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면 아데노 바이러스에 이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데노 바이러스 몸에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러니까 합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항체가 만들어져서 또 싸우게끔 하는 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백질 재조합 또는 재조합 단백질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접종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 죄송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착각했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 아스트라제네카고 노바백스가 단백질 재조합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 재조합 노바백스 이거는 뭐냐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갖고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항원, 이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합성 제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서 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외부에서 우리 몸 바깥에서 직접 이걸 합성 제조 만들어 가지고 몸 안으로 직접 넣어주는 거다.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를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거다. 그게 바로 뭐다? 단백질 재조합 방식 또는 재조합 단백질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루기가 그렇게 메신저 RNA 방식에 비해서는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 됐건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 다음에 메신저 RNA 방식, 그 다음에 단백질 재조합 방식,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만들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게 메신저 RNA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참고로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CMO 현황, CMO가 뭔지는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일단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이거는 좀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하위권이죠. 떨어지죠. 많이 접종을 안 하고 있죠, 이건. 근데 참고로 그냥 바이넥스나 이수, 앱지스, 한국 코로스가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시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어렵다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 메신저 RNA 방식의 그 모더나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원액까지 직접 생산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뭐다? 그냥 참고로 복습. 아스트라제네카는 뭐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다.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 그리고 노바백스는 뭐다? 단백질 재조합 방식이다. 모더나는 뭐다? 메신저 RNA 방식을 쓰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일단 그 플랜 계획을 보면 코로나19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한 지금 설비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이걸 보관하고 운송하고 운반하고 뭐 라벨링하고 포장하고 전반적인 그 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후공정?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와중에 있고, 그다음에 인천 송도에 가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있죠. 1공장, 2공장, 3공장. 여기에다 지금 관련 설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증설을 마친다. 그럼 이제 본격 생산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냐?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조금 걸려. 그래서 내년 2022년 하반기부터 원액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요게 조금 아쉽네. 그죠? 올해 안으로 원액 생산을 본격화하면 더 좋을 텐데 뭐 할 수 없죠. 뭐 시간, 기술, 워낙 이게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일정은 그렇고, 또 이게 이번에 이게 왜 또 희소식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신저 RNA 방식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에서 메신저 RNA 백신 원액을 생산,
원액 생산이 가능한 회사는 스위스의 지금 현재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 정도밖에 없다. 론자, 스위스의 론자 여기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저 자랑스러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 또 합류하게 됐다. 그래서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다. 왜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왜 이게 기술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냐면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자, 메신저 RNA는 온도, 뭐 화학물질 이런 주변 환경에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기술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우리 체내 내에 몸 안에 효소들이 있어요. 효소들이 있는데 이 메신저 RNA가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요, 이 항체가 미처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효소들이 메신저 RNA를 다 분해를 해갖고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LNP라는 그 고난이도 기술이 나오는데 LNP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이라고 해서 벌써 나노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미세하고 세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이냐? 메신저 RNA를 그냥 쉽게 비유하면 보자기 감싸듯이 보자기처럼 막 감싸갖고 이 메신저 RNA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전달해주는 기술, 이게 LNP다. 왜 보자기처럼 감싸요? 이거를 지질로 감싸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신저 RNA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싸워갖고 면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항체가 미처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게 효소들이 분해를 해갖고 이 메신저 RNA를 없애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효소들이 메신저 RNA를 분해하지 못하게 지질로다가 보자기처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LNP 기술 이게 핵심인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 몇 군데밖에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신저 RNA 방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효과는 좋지만, 백신 효과는 좋지만. 그래서 또 하나, 이게 또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이번에 기술 이전을 받아갖고 원액 생산 들어가는 게 왜 또 큰 호재냐?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영상 올려드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들여와가지고 그냥 그 뭐 라벨 붙이고 포장하고, 그죠? 그런 것만 갖고는 큰 돈이 안 된다. 그거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예.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큰 돈이 되려면 원액을 기술 이전을 받아갖고 원액을 직접 생산을 해야 된다. 이게 더 돈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게 됐죠? 그럼 높은 영업이익률. 참고로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어디였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를 지금 위탁받았고 생겨서, 물론 이거는 메신저 RNA 방식은 아닌데 얘네가 그 위탁을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업이익률이 40%대예요. 40%. 근데 이 메신저 RNA 방식은 워낙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영업이익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망을 해보자면 이건 이번에 그냥 신호탄에 불과하다. 그래? 독일의 큐어백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바이오 벤처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6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중으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고 곧 시판에 나설 계획인데, 이 모더나도 그렇지만 큐어백도 모두 사실 이게 규모만 놓고 따지면은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이 없어요. 만들면 뭐해 생각 못하는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그런 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독일의 큐어백도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잘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자기네 제품도 맡아서 생산해 달라고 계약을 또 체결하자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것도 또 호재죠. 그럼 이제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우리 것도 좀 만들어줘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가 또 위탁을 의뢰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희소식,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걸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고 끝으로 주가 차트를 볼까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뭐냐면 오늘이 2021년 6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장은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이게
종가가 83만 2천원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종가가 83만 2천원. 그리고 약 1.54%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 5월 27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5월 27일. 그러면 어디죠? 여기죠. 여기 제가 표시를 할게요. 여기. 이날을 그 영상 올려드린 날이 이날이었는데, 이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핵심만 얘기하면, 자 이게, 자 지우고, 요게 5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쭉 긋게요. 이게 5일선이고 요게 21선이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당시에 이 밑에 이평선 두 개 61선 120선까지 모두 다 뚫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확률은 매우 낮고, 확률적으로 거의 없고, 요 21선에서 틀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거의 제가 말한 게 맞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안심을 못하는데, 그래서 요날 또 표시를 하고, 제가 영상 올려드린 다음날 요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장대는 아닌데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안타깝게 좀 긴 음봉이 나왔는데 약 1.54% 하락 마감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럼 5일선이 21선을 뚫었냐? 뚫었다고 이거 확실하게 100% 단정할 수 있냐? 아직은 그렇게 단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크게 같은 맥락이에요. 크게 벗어나진 않고 같은 맥락인데, 이틀 내지 3일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좀 지켜보시다가 다시 긋게요. 요게 21선, 요게 5일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4일 정도만 더 지켜보시다가 한 21선을 거의 뚫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한 요 정도 제가 수평선을 걷게요. 다시 요거 지우고 수평선 요 정도 한 87만 5천원 뭐 요 정도 대략 한 요 언저리 여기쯤 왔을 때는 신규 매수를 생각해도 괜찮을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무너졌냐?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멀리서 좀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지금 고점을 계속 차례차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안으로 한 여기 언저리까지 이게 오면은 추가적으로 전 고점을 뚫을 확률도 높다. 그래서 새로운 세 번째 고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또 높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자 가지야. 마치겠습니다.